대한민국에는 산이 정말 많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총 4,440개의 산이 있고 이 중에서 높이 1000m가 넘는 산이 무려 300개에 육박합니다. 전체 국토의 무려 65%가 산지인데요. 이렇게 희귀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국가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동서쪽에는 거대한 알프스 산맥이 있고 북동에서 남서로 뻗은 쥐라 산맥이 스위스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한국과 스위스가 처음 수교를 시작한 것은 1962년 한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처음 생긴 해였는데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지금 스위스가 한국과 함께 파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헤럴드 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스위스와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한국은 스위스와 정보 제공 방법과 경로 및 사용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고 조만간 군사기밀 정보 공유를 시작할 예정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위스가 협정안을 내부적으로 이미 승인했다. 협정 문안에 대한 한국과 스위스의 협상이 끝났고 국내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는 일본에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라고 말이죠. 청와대의 깜짝 발표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합의가 만료되기 6시간 전에 한국이 극적인 발표를 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에 머무르기로 했다. 당분간은 이라며 한국이 언제든 일본과 지소미아를 끝낼 수 있음을 강조했고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려면 일본이 한국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예상한다.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결정한 스위스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는데요. 스위스 방송회사 스위스인포는 이번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 이전에 이미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최근 수년간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다.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군을 통해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한국이 일본에 3개월이라는 사전 통보 기간 없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선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라유 태국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공동 발표를 통해 한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태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은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심지어 상당수의 국내 언론들조차 도대체 왜 한국이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그 어떠한 정보도 한국보다 태국이 먼저 획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부분은 시진트, 이민트, 코민트, 레이더나 통신 감청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한국이 태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휴민트, 즉 인적 정보를 활용한 정보 획득은 태국이 한국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 남한 이러한 루트를 거치게 되죠.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건너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태국인 만큼 한국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 2016년 집단 귀순한 북한 종업원들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오래전부터 두각을 나타내왔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브라이언 하딩 연구원은 우리는 태국의 지리적 입지에 주목해야 한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남아시아를 잇는 다리다 라고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을 동남아의 십자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오고 있는데 이보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태국과 외교적 친밀 관계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태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 덕분에 현재 태국에는 유엔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사회위원회 본부를 포함해서 총 22개의 유엔기구 사무소와 IMF, 아시아 공과대학, 국제적십자연맹 등 12개의 주요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태국을 동남아 진출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태국은 메콩그룹의 리더라고 불리며 아세안 무기시장에서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소미아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태국의 군사력 현황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의 방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콕 주재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려 한 것은 10년 전부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태국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몇 차례 구매했고 그 퀄리티에 크게 만족하면서 한국산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번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이 태국의 방산시장 활로를 본격적으로 뚫는 데 성공했다. 전했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를 체결한 스위스와도 비슷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군사력은 세계 31호, 1년에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스위스 인구가 857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대부분 비공개 사항이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스위스 방위산업 시장 정보를 지소미아를 통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한국과 스위스의 지소미아 협상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번 지소미아를 발판으로 한국군과 스위스군의 연합훈련을 위한 기술적 논의도 함께 이뤄졌는데 중립국인 스위스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곳에는 스위스를 포함해 스웨덴, 폴란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속해 있는데 한국이 중립국인 스위스와 연합훈련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매듭 지어지지 않고 있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미국 측 협상 담당자들에게 한국이 트럼프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50% 올리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일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계자들에게 암시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짐 슈터 CNN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4,0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여단 하나를 통째로 철수시키는 방안이 포함됐고 이는 전체 주한미군 28,500명의 7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전보다 500% 많은 분담금을 제시했다가 최근 50% 인상안을 제시한 트럼프. 이마저도 한국이 퇴짜를 놓았는데요. 한국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태국에 이어 대표적인 중립국인 스위스와도 연이어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한국의 협상 파워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 철회를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카드가 더욱더 강력해. Zombie apocalypse.